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지금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육성으로는요. 전원회의 보도문 발표로 대신을 했는데 여기에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전문가와 함께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제 이쪽 북한에서 나온 어떤 발표문이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육성 신년사가 안 나온 이유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향후 저는 오히려 전략적 유연성과 융통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나온 내용들 보면은 좀 강한 표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날강도 미국, 네. 파렴치한 미국, 뭐 이런 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어려웠죠. 아하.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원래 신년사는 작년, 그러니까 2019년 한 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은 북한 입장에서 평가할 것이 없죠. 오히려 여러 가지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네. 평가가 없었고 그런 거를 또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계속 새로운 길을 북한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새로운 길은 없었죠. 네. 신년사에서 새로운 것을 밝혀야 되는 부담감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아직 여지가 있다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계시군요, 교수님은. 예. 뭐 그 벌써 발표된 후에 지금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뭐 강력하게 이거는 미국에 대한 경고고 거의 뭐 판을 깨는 수준이다라고 네.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네. 저는 뭐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톤다운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그렇게 일단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향후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뭐 미국과의 그런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읽을 부분이 있죠. 네. 특히 이걸 영어 표현을 보면 네. 이 상향 조정 대신에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properly coordinate를 한다. 그렇게 표현이 조금 더 완화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런 제가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완전히 이제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결국 이 북한이 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냐. 네.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그것도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해석에 네.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핵심적으로 그 미국과의 모든 비핵화 협상을 완전히 단절을 하겠다. 이제 그런 표현도 사실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무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략무기가 물론 핵무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딱 핵무기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 말 앞에도 단서는 붙어 있어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네.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네. 늘 뭐 좀 강력한 표현이 있지만 앞에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그것도 이번에 이 발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상을 할 때 네. 과연 조건을 붙여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뭐 하면은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략무기 관련해서요. 예. 이게 뭐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 뭐 멀지 않아라는 표현도 썼고요. 근데 이게 북한이 이런 말들을 공개적으로 내뱉으면은 반드시 한다면서요, 실행은.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 뭐 ICBM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험 발사하겠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건 북한이 의도한 거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으면은 북한이 협상이나 미국을 압박할 수단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어요. 그 네. 말씀하신 추경적인 실제 행동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에 보면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하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네. 언제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린 전략 무기를 또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언제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뭐 제가 지금 읽어낸 해석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건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닫아놨다가 다 가능하고 저는 북한이 그걸 노렸다고 봅니다. 아하. 이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게 이건 해석에 따라 나중에 북한이 협상을 할 때도 그만큼 협상력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 그러니까 바로 나왔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행사 중에 이제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한 건데, 뭐, 통상적으로 많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좋은 관계다. 약속을 지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 상태예요. 북한은 미국 보고 뭐 좀 해라. 우리는 할 거 다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아니, 지금 폼페이오 장관 말도, 아니, 우리가 할 건 했다. 그 나머지 건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서로 간에 미루기만 하고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는 상황. 네. 이게 올해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뭐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반응이 금세 나왔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일단은 전원회의를 보고 나온 발언인데 전원회의에서 그 결과가 강력하게 미국에 대한 경고라든지 또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진 않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뭐 전체적인 발언을 상당히 좀 절제했습니다. 보니까 그 비핵화라는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뭐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것은 앞으로의 대화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양쪽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른바 그럭저럭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의미는 올 11월에 미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까지는 이런 식으로 압박과 또 때로는 대화도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북미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합의는 이루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합의를 해봤자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발과 대화의 양면 전략을 구사를 해도 합의는 도출하지 않는 형태. 그러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이 대선 국면, 미국 대선 국면을 활용해서 압박을 가해갖고 뭐 자신들이 원하는 이른바 발전권과 생존권을 미국이 선조치 해주면 좋은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버티겠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발표 중에 핵심은 자력갱생. 그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버티기에 들어가려면 북한 경제가 이거를 버텨줘야 되니까 그것을 매우 강조했다라고 보이죠. 최근에 이제 1월 1일 맞아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요. 대부분 국민들은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될 거다. 더 악화되거나 뭐 더 좋아질 가능성을 많이 안 보더라고요. 유지가 될 거다. 그 교수님 생각도 그쪽이신 것 같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일단 11월까지는 좀 상황을 관리해 가겠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가장 관건은 이른바 금지선,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추적을 했었는데 지금 뭐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어요. 열어놓고는 있지만 또 그걸 당장 하겠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미국 대선 국면을 따라가면서 이걸 좀 하겠다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뭐 금지선까지 확실히 넘겠다 뭐 그런 의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제 발표문에 나온 정면 돌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강경한 발언들은 사실상 뭐 내부용일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내부의 어떤 결의를 다진다거나 결속을 한다거나. 어제 그 발표 나온 내용을 다 보면 경제 분야가 한 3분의 1 이상의 자세하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데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책임을 묻는 얘기들도 꽤 있습니다. 뭐 페달이 산적했다, 부진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제일 제 눈에 띄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민의 허리띠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 보강, 자력 번영해야 된다. 존엄을 지켜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4월 달에 김정은 집권 초기에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바꾸는 그런 그 강력한 표현인데 그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버티게 들어가려면 이 경제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네. 그 경제 뒷받침해 주려면 사실 제재가 해제돼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재 해제를 받아내지를 못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각에도 좀 책임이 있고 현장 일꾼에도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잘해서 한번 버텨나가보자. 이거는 당연히 대응 메시지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저는 완전 닫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지금 북한이 계속 그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선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작년 10월에 스톡홀름에서 얘기했던 이제 발전권과 생존권을 미국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관건의 제재 해제인데 제재 해제에 대해서 미국이 좀 입장을 밝혀라 하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는 없죠. 네. 지금 뭐 대선이 걸려 있고 탄핵 이런 국면에서 그렇게 북한한테 양보를 했다가는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조금 양쪽에서 수싸움, 기싸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미 관계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문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남쪽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예. 뭔가를 바라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 우리는 완전히 이제 배제시켜놓고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뭐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일단 뭐 전원회의에서 대남 문제가 잘 논의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일부가 이걸 만들어서 지금 쭉 뿌렸더라고요. 저도 읽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전원회의에서 4일이나 하면서 다루지 못하는 의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보면 신년사에 들어가는 그 순서대로 전원회의에서 다 다뤘어요. 그럼에도 대남 문제가 전혀 안 다뤄졌다? 글쎄 그거는 뭐 확실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한국을 배제하겠다라는 의도가 의도적으로 그게 지금 더 부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중재자, 촉진자 이런 역할들을 자임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왔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당분간 미국 대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우리 정부도 좀 긴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죠. 이게 뭐 북한이 한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지금 배제하고 북미 관계 하위에 지금 남북 관계를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뭘 어떻게 해더라도 북한이 반응 안 합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 가고 대신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일단은 이전보다 훨씬 더 한미 간의 공조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어쨌든 북한이 금지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럼 판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가 계속 공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금지선을 넘을 경우에 어떻게 한미가 대응할 것이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걸 뭐 전혀 지금 부인하고 준비 안 했다가는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가 철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님이었습니다.